잠깐만요. 국민은행 쓰시는 분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급하게 영상 만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7월이랑 9월, 이 두 달만 놓치셔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 넘게 줄어들 수 있고 여러분 예금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에이 설마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만 잘 활용하시면 매년 수십만 원씩 절약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실제로 한 분은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계셔서 작년에만 대출 이자로 200만 원을 절약하셨다고 후기를 올리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예금자 보호 정보를 몰라서 1억 원 넘는 돈을 위험하게 한 곳에만 맡겨두고 계시다가 알고 나서 식은땀을 흘리셨다는 글도 봤어요. 솔직히 은행에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고객들한테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 부모님께서 국민은행을 주로 쓰셔서 국민은행 관련 정보들을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 이번에 정말 중요한 변화들을 발견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은행에서 중요한 건 다 알려줄 거야? 또는 정책이 바뀌어도 나한테는 별로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은행 직원들이 전문가니까 필요한 정보는 다 알려줄 거라고 믿었죠. 근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은행도 결국 사업하는 곳이라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만 고객에게만 도움되는 정보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국민은행에서 공식 발표하긴 했지만 대부분 고객들이 놓치고 있는 2025년 하반기 5가지 중요한 변화예요. 이걸 모르시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9월 1일 이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한 가지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자, 그럼 국민은행 고객들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5월에 국민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내렸잖아요. 이게 국민은행 고객들 대출금리랑 예금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시작됐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릴 때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국민은행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봉 6천만 원인 분 기준으로 이전보다 약 1,200만 원 정도 적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금리는 내려갔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9월 1일 이전에 예금자 보호 관련 조치를 안 하시면 여러분이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08년에 저축은행들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예금자 보호 한도 넘는 돈 맡겨놓으셨던 분들이 얼마나 큰 손해 보셨는지요. 가장 큰 문제는 은행에서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이 7월 말이니까 스트레스 DSR 적용은 이미 시작됐고 9월 1일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특히 여름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방심하고 계실 텐데 바로 이런 때가 가장 위험해요. 얼마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사례인데 한 분이 휴가 다녀와서야 DSR 규제가 강화된 걸 알게 되셨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계획했던 대출을 못 받게 되셔서 집 매매 계약도 무산되고 계약금도 날리게 되셨다는 글을 올리셨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며칠만 빨리 알았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말이에요. 실제로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4% 대출 금리 받고 계신 분이 3%대로 갈아타신다면 3억 원 대출 기준으로 1년에 약 300만 원 이자를 아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지금 당장 움직이시는 분과 9월 이후에 움직이시는 분의 차이예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혹시라도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5천만 원 넘는 돈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08년 저축은행 사태 때 예금자 보호한도 넘는 예금 가지신 분들이 수조원 규모 손실을 보셨잖아요. 이제 인정하셔야 해요. 은행은 여러분 자산 관리를 대신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챙기지 않으시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미국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25만 달러로 올렸을 때 미리 준비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정말 크게 났대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 은행에 예금을 나눠서 맡기고 금리 내려갈 때 맞춰서 대출 갈아타고 새로운 금융상품에 미리 신청하고 인터넷 뱅킹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이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은행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4년에 주택담보대출 DSR이라는 규칙이 처음 생겼을 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 늦게 알아보신 분들은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세요. 금융정책 바뀌는 걸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실 문제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이겠죠. 대출 이자 부담, 예금 안전성, 새로운 규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인터넷 뱅킹 같은 디지털 서비스 활용법,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걱정까지.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발견한 건데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미리 준비하는 금융계획 다시 세우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대출 문제는 지금 당장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 검토해 보시고 예금 안전성은 9월 이전에 예금을 나눠서 맡기시고 새로운 규칙에 대응하려면 스트레스 DSR이 시작되기 전에 대출 한도를 미리 확보해 두시고 디지털 서비스는 KB 스타뱅킹 새로운 기능들을 활용하시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서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에 신청하시면 돼요. 제가 찾아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단계별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1단계는 8월 말까지 긴급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들, 2단계는 9월 중에 예금 정리하시는 것, 3단계는 9월 이후에 새로운 서비스 적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리는 고객에서 미리 준비하는 고객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은행이 알려주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보고 준비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번 주 안에 하셔야 할 일이에요. 현재 받고 계신 대출 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거나 인터넷 뱅킹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직원분께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모든 대출의 금리와 조건을 정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정리해 주실 거예요. KB스타뱅킹 앱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더 편리해요. 앱에 들어가셔서 대출 메뉴를 클릭하시면 현재 받고 계신 대출이 모두 나와요. 거기서 갈아타기 또는 대환대출 메뉴를 찾아보세요.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어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탔을 때 얼마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은행 금리와도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은행 대출금리 비교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식적인 금리 비교 정보도 볼 수 있고요. 혹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께 부탁하시거나 은행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하셔도 돼요. 그리고 국민은행에 맡겨놓으신 예금이 총 얼마인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적금, 예금, CMA 등 모든 계좌를 다 합쳐서 계산하셔야 해요. 만약 5천만 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어떻게 나눠서 맡길지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9월 1일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생각해 보시고 가족분들과도 상의해 보세요. 두 번째, 8월 말까지 하셔야 할 일이에요. 현재 여러분 소득에 비해서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버시는 돈에서 대출 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소득이 500만 원이시고 대출 상환금이 150만 원이시라면 30%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추가로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 없어 보여도 새로운 기준으로는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특히 여러 곳에서 대출받고 계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앞으로 대출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집 구매, 전세자금, 자동차 구매 등 큰 돈이 필요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8월 안에 미리 대출을 받아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아니면 최소한 대출 사전 승인이라도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실용적인 조언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KB스타뱅킹 앱을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거든요. 만약 앱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고객센터 1588-9999로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미리 잡아두세요. 요즘은 전화도 많이 몰려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은행 방문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두세요. 신분증은 기본이고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 등을 챙기시면 돼요. 혹시 부동산 관련 계획이 있으시다면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 있어요. 가족분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과 상의해서 예금을 어떻게 분산할지, 대출은 누구 명의로 받을지 등을 미리 정해두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해요. 가족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9월 1일 이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타이밍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본 사례인데 한 분은 똑같은 대출 상품인데도 하루 차이로 금리가 0.2%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3억 원 대출 기준으로 1년에 6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예금자 보호 정책 변화를 미리 알고 계셔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후기도 봤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책이 바뀌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셔야 해요. 정책이 바뀌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자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똑똑한 금융 소비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8월 중에 예금을 5천만 원씩 여러 은행에 나눠서 맡기셨다가 9월 1일 이후에는 국민은행으로 다시 모으시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국민은행에 8천만 원이 있으시다면 8월에 신한은행에 3천만 원, 우리은행에 3천만 원을 옮기시고 국민은행에는 2천만 원만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8월까지는 각 은행에서 모든 돈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그리고 9월 1일 이후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니까 그때 다시 국민은행으로 돈을 모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8월까지는 예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9월 이후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으면서 동시에 국민은행의 새로운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9월에 새로운 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거나 기존 고객에게 특별금리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혜택들 말이에요. 결국 금융상품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차이예요. 같은 은행, 같은 상품을 이용하셔도 언제, 어떻게 이용하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걸 정보 격차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은행들이 모든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드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은행도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정보의 차이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활용하신 분들은 정말 큰 혜택을 보셨어요. 어떤 분은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서 대출을 갈아타셔서 월 상환금을 30만 원이나 줄이셨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예금자 보호 정책을 활용해서 더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게 되셨다는 후기도 많이 봤어요. 미리 준비하시는 분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분명히 있어요. 2025년 하반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분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 정보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상위 10%에 속하신다고 봐도 돼요. 이제 행동만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KB스타뱅킹 앱을 열어서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세요. 혹시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셔도 되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셔도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는 걸 그냥 두는 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금융 정보들을 계속 찾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은행들의 2025년 하반기 변화에 대해서도 다룰 계획입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정책 변화도 국민은행만큼이나 중요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특히 은행별로 서로 다른 혜택들이 있어서 여러 은행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이제 스스로 지키세요. 누군가가 대신 관리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재테크의 첫걸음이거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